KF-21 보람의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KF-21의 성능에 주목하며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KF-21은 전투 반경이 2000km에 달하며 이는 중국 남부 지역까지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매력을 주며 KF-21의 대량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중국 공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이 향후 공대지 미사일과 스텔스 기술을 추가하면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됩니다. 중국 방송에서도 KF-21의 위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은 뛰어난 기동성과 최신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S의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적 전투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KF-21은 중국이 개발 중인 J-20과 비교되며 오히려 운용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동남아 국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전투기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되면서 성능 대비 경제성이 높다는 점이 주문 폭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KF-21의 성공적인 해외 수출은 한국의 방위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앞으로도 성능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거쳐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KF-21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넘어 세계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산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첨단 무기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드론, 하이퍼소닉 미사일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기 체계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국 방산무기의 특징과 미래전 대비 전략,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한국의 방산무기는 기술 집약적인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전 양상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자동화 무기 시스템과 드론, 스텔스 기술이 주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최신 스텔스 설계와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래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4 미사일은 강력한 관통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전에서 정밀 타격과 기습 공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무인화 및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드론 전술 및 자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율 비행 드론과 무인 전투 차량은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전에서 병력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한국은 하이퍼소닉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어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기술력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수출 확대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이버전, 정보전, 무인화 전투 등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방산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전장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정보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하고 동시에 아군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AI 기반의 위협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격 패턴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드론 및 무인 전투 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무인 장비와 유인 장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 드론이 적진을 정찰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인 전투기에 전달하여 보다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미래전 대비 전략 중 하나는 멀티 도메인 작전 개념의 도입입니다. 이는 육해공우 주사이버 공간을 통합하여 전방위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적의 다양한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인공위성 및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방산업계는 양자 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정보전에 대비한 기술로 데이터 탈취와 해킹을 방지할 수 있어 정보 보안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은 미래전에 대비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무기는 첨단 기술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화 전략과 철저한 사후 관리 서비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전투기는 뛰어난 가성비와 최신 스텔스 기술,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고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아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여러 국가와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진행 중인 KF-21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은 방산 무기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는 미래전 양상에 발맞춰 첨단 기술과 전략적 혁신을 통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무인화, 하이퍼소닉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미래전 대비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장 시스템과 멀티 도메인 작전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방산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전 대비 전략을 강화하여 국방력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만 국방비 GDP의 3% 이상 상향 추진. 미중 긴장 속 방위력 강화. 대만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방위력 강화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 변화 조짐 속에서 자체 방위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21일 현지 시각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나이칭태 대만 총통은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에서 대만은 굳건히 서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적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하고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등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대만은 자체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조세프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은 대만 오직 대만만이 자국 안보에 책임이 있다며 더 강해지기 위해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확대도 검토 중이다. 우 사무총장은 펜타곤 국가안보회의와 논의에 대만 방어의 최적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야당의 반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당 등 야당은 국방비 대폭 증액에 회의적이며 최근 정부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거나 동결했다. 한편 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반도체 산업 불공정 비판에 대해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은 미국의 AI 야망을 지원하고 네덜란드, 일본 등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은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렌즈 수입 증대도 검토하고 있다. 우 사무총장은 알래스카가 엔진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미 우크라 광물합의 초안 마련, 젤렌스키 세부사항 이견, 종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문제와 결부된 미국과의 광물 협상을 두고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초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